과학적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현상을 날카롭게 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언스톡의 이시연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플라스틱. 매년 2억 8천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생산이 된다는데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가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사이언스톡에서는요, 바다로 흘러가서 사라진다는 이 플라스틱의 실종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바다 한가운데서 산 같은 플라스틱 더미를 발견한다고 하면 이게 진짜일까 하고 깜짝 놀라실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 오늘 설다혜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섬처럼 보이는데 섬이 아닌 쓰레기 더미라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섬은 아니고요. 이제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플라스틱이 군집을 이루고 있으니까 마치 섬처럼 보인다고 해서 플라스틱 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이 플라스틱 섬은 이제 선장 찰스 무어가 처음 발견을 했는데요. 이 찰스 무어가 1997년 북태평양을 항해하다가 뭔가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마치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만두처럼 둥둥 떠 있고 미세한 플라스틱들이 마치 파도 위를 바다 위를 담요처럼 덮고 있는 것 같다. 하나의 플라스틱 숲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궁금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있는지. 네. 그래서 찰스 무어 선장이 과학적으로 수치화에 나섭니다. 그 조사 결과 플랑크톤의 무려 6배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점점 그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플라스틱을 재활용 시작한 지 플라스틱의 역사에 비하면 그리 길지 않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바닷가에 플라스틱을 잘못해서 버렸다 하면 그냥 뭐 나눠져서 흩어져 다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어디 모여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여서 군락을 이루게 된 걸까요? 네, 플라스틱이 이제 한쪽으로 몰리는 이유가 바다에는 환류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유속을 따라서 흐르다가 어떠한 지점이 되면 팔이 안쪽으로 이렇게 굽듯이 방향을 바꿔서 정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플라스틱이 가볍다 보니까 바다 위를 떠다니다가 그 환류를 만나면 그 환류에 따라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군집을 이루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는 5대양의 바다가 있고 이 5대양에는 5개의 환류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5개의 플라스틱 섬이 있는 거죠. 때문에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장이 수치화를 시켜보니까 플랑크톤의 6배가 넘는 플라스틱이 바닷속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참 많이 사용하니까 버려지는 양보다 발견되는 게 적은가?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플라스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플라스틱이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있는 곳만 해도 뭐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이런 펜, 그리고 이런 판넬 모두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까지도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흔히 생각하는 그 비닐봉지 그런 게 다 또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게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버리는 것도 많겠죠. 예, 지난해 유엔 환경계획의 보고에 따르면 이렇게 매년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의 양이 1,000만에서 2,00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하천이나 강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폭우나 태풍
태풍이 왔을 때 이렇게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에 비해서 발견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해양 쓰레기 학자들이 좀 이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아, 뭐 발견된다고 그 섬을 우리가 치워버릴 수도 없는 건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드네요. 발견되는 건 발견됐다 치고 발견되지 않는 애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네. 네, 대체 이 실종된 플라스틱이 어디로 간 것일까? 영국의 플리머스대 리처드 톰슨 교수가 5가지의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흥미로운 걸 2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이제 플라스틱이 뜰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이제 작아졌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플라스틱이 해양을 떠다니다가 어떠한 유기물을 만나서 무게를 갖게 되고 때문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라는 2가지의 가설이 재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미국의 5대 환류대 연구소의 설립자인 에릭슨 박사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 5대양과 지중해, 벵골만 등 24개 지역을 조사해봤더니 환류가 플라스틱의 종착점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때문에 뭐 중금속 때문에 그 등이 굽은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플라스틱도 해양 생물에게 좋기보단 나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보잖아요. 뭐 죽은 해양 생물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이 플라스틱을 먹어서 되게 안 좋게 기형으로 바뀌었다던가 네. 이런 동물도 많이 보는데요. 이 왜 이러냐면 이제 바다 위에 플라스틱 떠다니는 것을 동물들이 먹이로 착각을 하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뭐 수많은 해양동물 중에서도 특히 바다 거북이 이 플라스틱을 많이 먹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중해 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바다 거북의 80%가 이 해양 쓰레기, 주로 플라스틱을 많이 먹은 걸로 나타났어요. 이 바다 거북은 해파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바다 위에 떠다니는 비닐봉지가 해파리랑 좀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그 비닐봉지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아, 저도 그런 착각 해본 적 있거든요. 바닷가에서. 아유, 어떡해.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먹이사슬 생각하면서 왜 큰 생선을 먹으면 몸속에 중금속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양생물에 영향이 미치는 만큼 인간에게도 무언가 좋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동물에게도 영향이 있는데 물론 사람에게도 영향이 미치겠죠. 이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이 없어지거나 분해되진 않습니다. 단지 뭐 햇빛에 의한 광화학 작용 그리고 파도에 의해서 좀 미세하게 바뀌는 거죠. 이 미세 플라스틱은 흡착하는 성질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몸에 붙는 성질이 강해지는데 동물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으면 동물의 이제 위장이나 장기에 이제 딱 붙어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동물을 이제 사람이 이제 수확을 하고 네. 식탁 위에 올라올 경우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제 좀 플라스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면 네. 이게 좀 걸러내면 되는데 네. 미세한 플라스틱, 나노미터 크기의 플라스틱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장기로 곧바로 흡수가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뭐 독일 환경부에서는 물고기 위장에 붙어 있는 이 미세한 플라스틱이 단순히 물로 씻어서는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덜컥 겁이 나곤 합니다. 지금 뭐 이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5대양 5개의 바다에 다 그런 플라스틱 섬이 하나씩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아무래도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좀 이기적일지 모르지만 세계 문제보다 우리나라 문제가 더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거나 조사해 놓은 수치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부터 이제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경남의 거제나 남해 지방에 해수 표면 오염도가 세계 평균의 12배가 높았고요. 네. 경남 진해도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들은 저희가 뭐 먹거리 여행도 자주 가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알려진 곳이라 관광 명소 등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은 오염도가 나왔던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부분 양식업을 하는 곳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스티로폼 부표를 많이 띄워놓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스티로폼 부표가 약 100만 개 정도가 되는데 온전한 상태로 회수되는 것은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바다로 떠내려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염도가 그렇게 높았다. 그렇다면 일단
하나의 원인은 큰 원인은 잡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뭐 해결 방안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까? 네, 2012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부터 더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과연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바다 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5천만의 국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 재활용할 것도 잘하고요.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좀 분리수거를 잘 하고 바다나 뭐 길을 가다가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과학계 과학자들도 이제 좀 완벽하게 분해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니까요.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플라스틱의 편리성 때문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티끌 모아 태산인 것처럼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요. 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함께 노력을 하는 것도 정부의 연구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과 함께 시행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플라스틱 섬에 대한 이야기 설다혜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대 쓰레기 지대를 최초 발견하고 탐사한 찰스 무어 선장은 아직 그 플라스틱이 미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추구한 편리함이 더 큰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사이언스톡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전 오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뵐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